네, 반갑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예상했던 것처럼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7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4%, S&P 500도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죠. 네. EU와의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유예가 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월요일 날부터 해서 주가 흐름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변수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상승 기조가 좀 있었고요.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은 미국이 정말로 상승할 것인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칩을 또 개발했죠. 자,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귀환,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고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기조로 돌아설 것인지, 또 상승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살려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뉴스 보시면은요, 오늘 관세 전쟁, EU 확전 유예, 증시 안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무엇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3%, 테슬라는 무려 7%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돌아온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빅테크 기업들, 이 관세 유예 소식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나 싶을 정도로, 옛날엔 그건 뭐였냐 라고 싶을 정도로, 관세 유예 소식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위죠. 지금은 2.3% 상승했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도 2.5%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과 알파벳, 뭐 대충 다 2%씩 상승 마감했네요. 그죠? 아마존, 알파벳, 메타까지도 2% 상승 마감. 자, 엔비디아는 지금 3% 상승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내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제는 정치 놀이 안 하고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믿을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완벽한 귀환, 완전 귀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기대감이 좀 커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적 반등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 전기차 판매량을 좀 증가시킨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배터리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엔비디아 상승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반도체 지수가 같이 상승이 되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일어날 수가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죠. 자, TSMC도 3%, 브로드컴도 3%, AMD, 퀄컴 전부 다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8% 상승 마감. 야, 뭐 나쁜 게 없네요. 그죠? 왜냐면 오늘 우리 증시도 한번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엊그저께 계속해서 이제 그 매수세를 확장시켰던 금융투자. 자, 금융투자가 어떻게 했어요? 월요일날 이제 매수를 한번 들어갔었죠. 월요일날 매수가 들어갔다가 이제 화요일날 애매하니까 좀 털었다가 화요일날 마감에 또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이 된 거였고, 미국 증시가 강하게 실제적으로 반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매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 우리 증시도 위쪽으로 올라서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형주 이쪽으로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으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 심리도 깜짝 개선이 됐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가 98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2.3포인트나 급등을 했고요. 4년 만에 상승폭이 최대다.
야,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그죠? 자,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서로 간에 이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췄기 때문이다. 라는 불안감이, 이제는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인 거고, 신뢰 지표가 이제 98. 네. 지난달에는 85.7이었는데, 이게 5년 만에 최저치였거든요. 근데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시장 전망치는 87.1이었어요. 아,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다. 사람들이 그래도 심리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98이 나와버리니까 우와, 사람들의 심리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 된 거죠. 자, 소비자 심리, 이 기대지수가 급등하면서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서 생각할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소비 심리 개선은 미중이 첫 무역 협상에서 관세율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후속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는 낙관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 지금 유럽연합과의 그런 관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자, 노동시장과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도 개선되었다. 소비자의 19.2%는 6개월 후에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4월 32.4%에서 26.6%로 하락했다. 와. 이제는 일자리 걱정 안 해요. 돈은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더 많이 벌 거예요. 더 많이 벌게 되면 소비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다 유예잖아요. 우리 상호관세 같은 경우도 7월 달까지 유예예요. 그리고 지금 EU 같은 경우도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어차피 7월 9일까지 유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종지부를 찍는 그 시점이 주가의 강력한 반등 포인트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라인은 일단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은 소식이 그래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문제의 원흉은 트럼프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끌고 나오면서 전 세계와의 마찰, 주식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낸 거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였죠.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더 많이 좋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도 보시면 5월 원화값 주요국 중에 1위. 네, 6월에도 환율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더 강하게 네, 적용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원화는 달러 대비 4.1%가 상승했고요. 엔 위안보다도 높았다. 한 달 사이에 무려 60원이나 급락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더 떨어질 것이다 얘기 나옵니다. 지금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1330원 또는 그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이 높았던 시점에서 환율이 낮았던 시점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 매수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러에 투자한 사람들이거나 또는 미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차손을 생각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환율은 급락하면서 얼굴색을 바꿔버렸다. 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재정 적자 우려에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도 원화 가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좋아져서 우리가 경제가 좋아져서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고 있으면 환율이 내려가니까 와우 외국인들 막 들어오겠지 수출주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 내 주식 매수 많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환율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약간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올 때는 수급 자체가 골고루 퍼지면서 시장에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 박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적당해야 한다는 거. 적당하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업 규모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한 1,400원대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세나 이런 것도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아무리 환 해지를 걸어놨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계속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라면 이 수출 기업들에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원화 가치가 4.1%, 뭐든지 세계 1등이구만. 주가 안 오르는 것도 옛날에는 세계 1등이더니 원화 가치, 이거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도 더 올라갔네요. 자, 세계 1등이다. 달러와 대비해서 주요국 통화 가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엔화는 0.1 정도밖에 변화가 없었네요. 위안화도 1.3% 정도 변화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크게 발작을 하는 거지? 왜 우리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짜 우리는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죠? 네. 이게 평가 절상을 위한 그 내용이었다, 협상에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관세를 풀어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관세 풀어줄 테니까 환율 평가 절상 좀 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 절상을 했어. 관세 왜 안 풀어줘? 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환율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만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좀 이상하죠. 네. 자, 다음 달에도 환율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시중은행 외환 전문가들은 6월에도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1,330원까지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 합의 가능성을 환율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 꼽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관세를 이제 6월 달에 이제 합의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자, 관세를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하게도 이제 그 조건을 내세웠던 환율의 이제 이게 원화의 평가 절상,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환율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아래쪽이다. 감세한 통과도 있어서 미국 재정에 대한 우려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고, 미국 경기 데이터 둔화도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 경기가 불안해서 달러가 약세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화 절상을 통해 가지고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어허, 이쪽으로 또 몰고 간다고요? 네.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연 정말 관세 협상 테이블에 이 환율 평가 절상 이야기가 나왔다라면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요거 뭐 그 여러 가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은데, 일단 환율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잘은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네, 왜냐면 지금처럼 외부 변수라 말씀드렸잖아요. 외부 변수적인 상태에서 환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게 된다면 부담 요인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일단 수출주가 안 됐을 경우에 경제력이 살아날 수 있을까? 국가 경제력이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투자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냥 환율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시점을 유지하면 좋은데 너무 오른다거나 너무 내린다거나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일단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경기가 좋아져서 외국인 매수를 끌어당기는 거였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자, 일단은 내일은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환율에 대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주는데, 이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뭐 두고 보자고요. 네, 금리 인하가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 시장에 선 반영된 거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워낙에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시에서 많이 껴주지 않죠. 야, 저리 가서 놀아. 너랑은 안 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이씨, 뭐 별론데, 이건 뭐 금통위, 그거는 뭐 금리 인하 하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일단 좀 더 보자고요. 네, 환율이 급하게 하락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1,400원대까지는 반등을 쳐줘야 돼요. 그 시점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네, 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환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점보다 더 떨어지긴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떨어졌다 이제 몇십 원. 네, 지금 1,360원인데 시장 전문가들이 저점을 1,330원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조금 더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낙폭 자체가 계속 커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만에 최대폭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관적이다. 아, 기업 실사 지수가 이제 BSI죠. 이쪽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발표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전월보다 2.8포인트 상승한 90.7. 야, 아직도 여기 90이에요. 자, 지난해 11월 91.8 이후에 6개월 만에 최고치지만 여전히 100선은 한참 밑들고 있다. 100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100인데 100을 넘어가면 그래도 경기가 살만해요. 기업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요. 네, 비관적이야. 아, 우리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이 수출입 지표가 또 나올 텐데, 야, 이제 전체적인 사업들, 그 기업들,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경기가 좋아져도 기업들의 심리 지표가 이렇게 축소가 되면은 투자를 잘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재고가 막 창고마다 쌓이는 것 같고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자리도 좀 줄어든다거나, 네, 이 돈이 잘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들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엔비디아가 중국용 칩을 새로 개발한다. 주가는 3% 상승했다. 자, 중국용 칩인 H20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이것에도 수출 제한을 가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진 이 중국용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 6월에 출시될 칩은 네, 6,500달러에서 8,000달러. 야, 이거는 뭐야? 네, 엄청 싸지는 거잖아요. 12만 달러보다 훨씬 싸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 10,000달러도 안 되는 건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면 이거 완전히 뭐 애들 장난감용으로 만드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네, 야, 이거는 대단하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성능이 좀 많이 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DDR7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TSMC의 고급 패키징을 생략하고요. GPU 메모리 대역폭을 제한하는 중국 수출 제한 조건을 준수할 예정이다. 자, 중국에 이 새로운 칩을 판매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자, 저 정도 되는 칩이면 중국도 지금 현재 HBM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괜찮아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왜냐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HBM 칩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엔비디아한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헐값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칩이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삼성전자에게 큰 기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DDR7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또 강자란 말이죠. 그래서 TSMC 배제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이쪽이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물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칩 공략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는 특별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이거 뭐야? 거래소 AI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을 도입하겠다. 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의 재무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코스닥 증권 시장의 상장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AI 기업이에요. 자, 요 부분들은 일단 기술 특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기술 특례. 자, 지금은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 특례로 일단 상장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우리에게 기술 특례 기업들은 어떤 식의 의미가 나오죠? 먹튀. 네, 먹튀. 투자자들이 먹튀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 먹튀의 창구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내가 이끌어주겠다. 이거 좋아요. 좋은데 이 기술 특례를 통해서 뭔가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거래소 쪽에서는 네 그게 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뭔가 네,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자금 유치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얼마나 또 개인들의 돈을 네,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긴 해요. 뭐 적자가 나오더라도 상장 폐지를 된다거나 뭐 이런 규제에서 좀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그거는 기업 입장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변화의 요소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먹튀를 하기 위한 배경 상장시켜 놓고 네,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돈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회 상장이라든지 네. 왜냐면 상장할 수 없는 기업들인데 나중에 기술 특례로 상장해 놓고 네, 지분 확보해서 우회 상장을 시켜버린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편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AI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도로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이제 기술 특례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좋은데? 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고민은 너희들이 해야 되니까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고민은 거래소나 정부가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라는 거죠.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네, 물론 뭐 이쪽 부분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네 걱정스럽다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네 미국에 일단 반응을 하겠죠. 미국 증시 반등에 반응을 할 것 같고 일단 실체가 없었던 월요일 화요일에 비해서 오늘 출발은 산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매수했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제 조금 내려갔던 종목군들은 네 회복세를 크게 보이면서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오늘이야말로 2650을 넘겨서 이제 새로운 추세로의 전환을 첫 발자국을 띄워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근데 늘 말씀드리듯이 뭐예요? 자, 주 후반에 강한 흐름이 있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변수 계속 있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정 구간대에 어느 정도 이르를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점을 확 넘어가서 뭐 2700을 그냥 땡겨버린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모르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났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 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2700포인트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출발합시다. 좋게 생각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뭉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